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남성, 58세, 흉통 시작 후 30분 경과. 의료진이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심전도를 준비하고 다른 이는 약물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돌아갑니다. 환자 정보가 태블릿에 입력되자마자 병원 시스템에 공유되고 심장내과 전문의가 이미 심장시술실을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뜹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는 메모를 하면서도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과한 기술 의존도, 너무 기계적인 접근, 환자와의 교감 부족. 그때 한국인 의사가 다가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외국인 남성이 고개를 들어 응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영국에서는 좀 다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이란. 그 순간 모니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가 위험 수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의료진이 순식간에 대응하고 놀랍게도 2분 만에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됩니다. 외국인 남성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그의 메모장에는 방금 적었던 비판적 평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브래드포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세계보건기구 의료시스템 평가단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컨설팅해온 전문가이지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신념과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보건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WHO의 대표 평가위원으로 초청받았고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는 세계 최초의 보편적 의료체계로 저는 항상 이 시스템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NHS가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 철학과 구조는 여전히 세계적인 귀감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은 대체로 서구 모델을 모방하면서도 충분한 환자 중심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기존 평가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약간의 놀라움은 있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열차는 제가 탔던 어떤 유럽의 기차보다 정확하고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표면적인 인상에 현혹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효율성과 품질이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 온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들었어요. 독일에서 온 의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 메디케어 자문위원인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표면적인 발전이죠. 첨단 장비는 많이 들여놨지만 의료의 본질인 환자 케어와 의사 마이너스 환자 관계는 여전히 서구에 비해 기계적입니다.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종종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데 열중하지만 의료의 소프트웨어, 즉 환자 중심 접근과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며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마나 제가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럭셔리 호텔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로 붐볐습니다. 개회식 후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현재 직면한 도전,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 50년 만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도 부족했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 성과가 가장 효율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장된 자화자찬이군. 어떤 나라나 자국의 성과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 그러나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전국민 보장률 99.9%, 최신 의료기술 도입 속도, 의료 디지털화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비용 효율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평균 병원 대기 시간이 영국 NHS의 15 수준이라는 통계는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품질을 희생한 결과일 것이다.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인 의사 몇 명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었고 서구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NHS는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 훌륭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관료주의적 경직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인 김지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지만 1차 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각 시스템은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합니다. 저는 그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구의 의료 모델이 근본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오후,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발표장을 나와 호텔 로비에 있던 중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차 여러 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본능과 전문적 호기심으로 현장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한국 의료진의 신속함과 효율성은 경이로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도착 즉시 환자들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중상자는 헬리콥터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율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태블릿에 환자 상태를 입력하자 즉시 인근 병원들의 응급실 상황과 전문의 가용 여부가 확인되며 최적의 이송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조율이다. 현장을 지켜보던 중 한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보였습니다. 즉시 인근에 있던 구급대원 2명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환자와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도 전문적인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추가 의료진이 도착했고 환자는 신속하게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이후 저는 그 외국인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상태가 궁금해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이미 외국인 환자의 정보를 접수하고 통역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으며 보험 처리를 위한 국제 담당자까지 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김지현 교수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당일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제가 반가웠는지 병원 투어를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응급의료센터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의료진의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미리 준비된 프로토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진은 환자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고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해야 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고 의료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왔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를 병원의 다른 부서로 안내했습니다. 검사실, 진료실, 입원병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 관제센터까지 모든 곳에서 저는 놀라운 효율성과 높은 기술 수준을 목격했습니다. 정보 시스템 관제센터에서는 병원 전체의 환자 흐름, 침대 점유율, 의료진 배치, 약물 재고, 심지어 각 환자의 중요 임상 지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나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나요? 저는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의사가 내리고 환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엄격한 법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관리됩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제 기존 인식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의 활용이 환자 케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진이 더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의 최고 병원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 일정이 끝난 후 저는 김 교수에게 연락해 지방의 중소병원 방문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주말에 강원도의 한 지방병원을 방문하는 일정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의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병원은 300병상 규모의 지역 거점 병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주로 노인 환자들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서울대병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복잡한 사례의 경우 화상 진료를 통해 대학병원 전문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지역 환자들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이송되죠. 더 놀라운 것은 병원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령 환자들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앱,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정기 건강 체크업까지. 이 모든 것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 NHS의 기본 철학도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급성기 치료에 대부분의 자원이 소모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김 교수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의사들의 과로와 번아웃이 심각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환자에게는 좋지만 의료진에게는
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봐야 한다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1차 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경증 환자들도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국의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가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구 모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모범 사례를 창의적으로 적용한 독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기술의 통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NHS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수년간 지연되고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거의 완전한 디지털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은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었고 제가 폐회 연설을 맡았습니다. 원래 준비해온 연설문은 서구 의료 모델의 우수성과 개발 도상국들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 후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연설문을 수정하면서 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각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지닌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비용 효율성을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서 여러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임스, 당신 갑자기 한국 의료 시스템의 팬이 되었나요? 평소 당신의 견해와는 많이 다른 연설이었어요. 관찰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로서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면 김 교수를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은 제 연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시스템을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HO의 전문가가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지적해 주시니 큰 도움이 됩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이 제 전문가적 시각에 가져온 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와서 서구 의료 시스템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고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WHO 유럽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유럽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직면했습니다. 제 상사인 로버트 윌슨 박사는 보고서를 읽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제임스, 이 보고서는 너무 한국에 편향된 것 같군요. 우리는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되 그들이 여전히 서구 모델을 따라가는 중이라는 큰 그림을 잊어선 안 됩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로버트,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의 시스템이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통합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요. 그렇다 해도 WHO는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서구에서 발전한 의료 모델이 그 표준의 기초가 되어 왔고 우리는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그것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향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이자 NHS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사라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WHO에서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받는지 이해가 안 돼. 사라는 와인 잔을 돌리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우리 모두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사고하게 마련이야. 서구의 의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우리 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모델이라고 믿어왔어.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가 일부 영역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가기 전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물론이지. 하지만 그건 개인적 자존심과 기관의 정치적 입장이 얽힌 복잡한 문제야. 특히 너처럼 평생 NHS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사람이라면 이런 인식 변화는 쉽지 않았을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스스로도 내 변화에 당황스러워. 처음에는 그저 표면적인 인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들여다볼수록 진짜 체계적인 강점들이 보이더라고. 사라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내일 NHS 개혁위원회 회의가 있잖아. 너도 참석하지? 거기서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제안해보는 건 어때? 저는 그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NHS 개혁위원회는 영국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포럼이었고, 저는 WHO 대표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로버트의 반응을 생각하면 다른 이들도 비슷하게 반응할 것 같아. 그래도 시도할 가치가 있어. 적어도 논의의 장을 열 수는 있을 거야. 다음 날 NHS 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의료 디지털화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화했고 그 결과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환자 경험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NHS 정책국장인 찰스 해밀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 한국의 사례는 흥미롭지만 영국과 한국은 의료 철학과 사회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 작동하는 것이 여기서도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죠. 다른 위원도 가세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의사당 환자 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고 의사들의 근무 환경도 열악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델을 따라야 할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측면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전략이나 지역사회, 연계 모델처럼 우리가 선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대기시간 단축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요. 더 많은 반박이 이어졌고 결국 회의는 전통적인 NHS 개혁 의제로 돌아갔습니다. 제 제안은 실질적인 검토 없이 무시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NHS 디지털 부서의 젊은 책임자인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실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날 오후 에밀리의 사무실에서 한국의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메모하며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처음부터 전국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점진적이 아니라 과감한 전환을 선택했죠. 물론 문화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더 개방적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로 한국식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박사님께서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비록 NHS 전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부서에서는 제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저는 의학저널에 동아시아 의료 시스템의 혁신과 서구 의료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강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서구 국가들이 고려해 볼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나치게 동아시아 중심적 서구 의료 모델의 기여를 과소평가,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등의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한 심사위원은 노골적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저자는 단기간의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성과는 서구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논문은 결국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았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학술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존의 서구 중심적 시각에 도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반응을 받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무실에서 묵묵히 업무를 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메일 한 통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발신자는 김지현 교수였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의학 컨퍼런스 참석차 다음 주에 영국을 방문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서울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존중에 감사드립니다. 이 메일은 제게 작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 관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김 교수가 런던에 도착하는 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 교수와 저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제 방문 이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과 좌절감을 나눴습니다. 사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긍정적 평가가 여기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서구 의료 모델의 우월성을 당연시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연수할 때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말하면 거의 무시당했어요. 그때는 실제로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인식의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죠. 그의 공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었나요? 특히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해야 했어요. 또한 한국은 빠른 변화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구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되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 교수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영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요. 서울대병원과 옥스퍼드 의대, 그리고 WHO가 함께한다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고 귀국 후 김 교수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구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로버트 상사에게 이 제안을 설명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WHO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결국 승인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가 WHO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몇 개월 동안 저는 김 교수와 함께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양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의료 전문가들도 점차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NHS의 여러 부서에서도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는 제 기준 자체가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더 넓은 관점에서 글로벌 의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2번 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김 교수 역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연구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년 후 우리의 연구 결과가 완성되었습니다. 동서양 의료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 영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양국 의료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은 1차 의료의 강화, 보편적 접근성 보장, 의료 윤리의 제도화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고 한국은 디지털 통합, 비용 효율성, 빠른 적응력, 그리고 예방 중심 접근법에서 우수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각 시스템이 서로의 강점을 선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WHO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고 국제 의료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에 관심을 표했고 한국 역시 영국의 1차 의료 강화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NHS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제 제안을 거부했던 개혁위원회가 이번에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NHS 디지털 부서에서는 이미 한국식 접근법을 일부 도입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이 연구를 통해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제 자신의 변화입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서구 의료 모델의 우월성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의료의 발전은 단선적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 세계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다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넓혀준 것이 아니라 제 세계관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의대에서 글로벌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제가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 경력에 있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의료 전문가로서 여러분은 자국의 시스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접근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의 발전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 저는 호기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는 더 열린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옥스퍼드 대학병원 간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의사들이 서로의 병원에서 연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국 의료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교수님. 우리가 함께라면 의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저는 이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컨퍼런스 참석으로 시작된 것이 제 전문가적 정체성과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나은 의료 전문가,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의료는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런던과 서울에 공동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소는 동서양의 의료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와 함께 우리는 미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동서양 의료 지혜의 통합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번의 경험, 한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짧은 방문이 제 삶에 가져온 변화를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선입견을 버리며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서울 대병원에서 만났던 80대 할머니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김 교수의 소개로 제가 발전시킨 노인 의료 프로그램의 첫 참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떨렸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노인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양에서 온 의사가 한국 노인들을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놀랍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 덕분에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전통 못이 손수건입니다. 건강하세요. 이 작은 손수건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열리는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